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을 찾아주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인생 코치 유충렬 교수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쪽집게 과외 교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 쪽집게 과외 교사를 고용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아이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정신분석학을 시작하신 분이죠. 이분이 그 마음에 작용하는 세 가지 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아와 초자아, 그리고 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정신분석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건 진짜 대단한 발견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인데요. 뭔가 사람들은 몹시 하고자 하는 마음, 디자이어, 그 디자이어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본능의 그러한 욕구를 잘 적절하게 조정해 줄 수 있는 자아, 나죠, 나. 내가 없으면 모든 것 다 끝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하죠, 나. 그 다음에는 높은 도덕성. 또 이 세 가지, 바로 이 세 가지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이 5대 기질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8대 덕목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목이 좋아지게 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5대 기질이 좋아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 8개의 인생의 그 덕목은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강의할 그 주제가 판독 기법입니다. HIA 검사를 저는 오랫동안 한 10여 년 이상 이 검사를 했는데요. 특별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성인들 이 검사를 했는데요. 이 검사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HIA 검사, 인성검사를 하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아이의 마음가짐, 그 아이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HIA 진단 검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판독할 수 있는가, 바로 그 기법에 관한 강의가 바로 이번 이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HIA 검사 결과지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이쪽에는 다중지능이 있고 이쪽에 인성이 있습니다. 그 인성 영역에 인성의 8대 덕목, 그죠? 이 8대 덕목이 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점에서 100점 만점에서 예를 들면 정직의 덕목은 몇 점, 협동의 덕목은 몇 점, 예의 덕목은 몇 점, 효의 덕목은 몇 점, 협동의 덕목은 몇 점, 배려의 덕목은 몇 점, 존중의 덕목은 몇 점, 또 소통의 덕목은 몇 점, 이렇게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판독할 수 있어야만 올바르게 우리가 인성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판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제 피상담자와 이 검사 용지가 맞는지 이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예. 자, 이름이 홍길동이죠? 네, 이거 확인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인성 검사 신뢰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검사 결과지를 보면 거기에 신뢰도가 나옵니다. 검사 신뢰도가 나오는데 그 신뢰도가 60% 이하이면은요, 다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검사자가 불성실하게 검사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도 확인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등급에 따라서 이 피검사자의 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강의가 중요한 이유가 그 등급에 따라서 그 인성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지도해 줄 수가 있고 상담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등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우수의 등급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100점에서 90점. 이게 이제 A+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수 등급이 있습니다. 우수 등급은 89점에서 80점. 이제 A 등급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준우수가 있는데요. 이 준우수는 79점에서 60점. B 등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이 있는데요. 이 보통은 59점에서 40점이거든요. 이걸 C 등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인성이 부족한 것이 39점에서 20점입니다. 이걸 D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매우 부족한 것이 바로 19점에서 0점입니다. 이게 이제 E 등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검사 결과를 보고 특별히 D등급 이하일 때, 그러니까 39점 이하일 경우에는요, 아주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외부 전문가, 특별히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와 연결을 해서 더 지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상담 기초 자료 수집은 아래 내용에 추가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청합니다. 상담이 이제 기초 자료가 있고요. 또 그동안 상담을 해왔던 분들은 이제 임상 기록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지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결핍 원인은 현재에서 찾지 말고 과거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인성이 나빠지게 되고 또 좋아지게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거를 가서 찾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 원인을 찾고자 할 때는요, 그 대상을 변경해 줍니다. 자, 아까 자아 성숙과 연결이 어머니라고 했는데, 어머니로부터 직속 상급자,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사장 또는 중역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8대 덕목을 뭐 해보겠는데요. 먼저 이 정직성이라고 하는 바로 인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 보존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성과 관련되어 있는 인성의 5대 기질 가운데 본능의 욕구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능의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직성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강의 때 바로 이 정직성의 그래서 결핍 요인이 바로 욕구인데요. 이 욕구가 지나친 욕구. 요즘에는 이제 아이를 하나, 둘 이렇게 낳다 보니까 너무나 과잉보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해달라는 데 다 해주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지나친 그런 욕구, 그 욕구에 의해서 바로 이 정직성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이제 사업, 특별히 IT 쪽에 그런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해달라는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직성 이 부분이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지나친 욕구 충족이더라고요. 지나친 욕구 충족. 또는요, 유아기 때 영양 섭취 부족이라든가,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이제 거의 없죠. 옛날에는 참,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영양 섭취가 부족되어진, 그다음에 적극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가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그럼 왜 적극적인 사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부족하냐면요. 이게 물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는 이제 건강이 좋지 않는 것도 정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데요. 외부에 의해서 지나친 억압을 받을 때요. 지나친 억압을 받을 때. 굉장히 아버지가 너무나 권위적이고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말이죠. 혼내키고 벌을 주고 막 지나치게 억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정직성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급별 그 상태를 판독하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A 플러스 A는요 최우수라고 그랬잖아요. 최우수. 90점에서 100점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본능의 욕구가 왕성하고요. 창조적인 욕구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 진단 결과를 딱 보게 되면 이 아이는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이 창조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자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욕구가 적은 사람은요. 만들어 놓은 거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파괴적인 욕구가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요, 굉장히 정직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죠. 왜? 욕구 충족이, 적절하게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 포만감이 있으니까 의욕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적극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인 그런 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끈기가 있게 됩니다. 인내성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A 플러스 A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 B, C 등급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의욕.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의욕이 있고, 어떤 때는 의욕이 없고, 어떤 때는 능동적이다가 어떤 때는 수동적이고 이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영양 상태가 보통이고, 그리고 노력과 끈기가 있는데 이것이 우수한 편은 아닌 거예요. 보통인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열심히 노력을 하기도 하고 아주 끈기 있게 나가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끈기가 없고 어떤 때는 좀 노력을 잘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불규칙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D등급과 E등급은요, 이거 심각한 상태입니다. 본능적인 욕구가 좌절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억압되어 있는. 그래서 2등급은요,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욕구 충족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불만이 있게 됩니다. 의욕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수동적이죠. 그리고 건강 상태가 왜 물리적인 욕구 충족이 제대로 영향이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너무나 많이 먹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예 먹지 않고 그런 아이들 바로 이 D등급, 2등급에 있는 그런 아이들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 욕구 가운데 물리적인 욕구 가운데 그 배설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배설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변비잖아요. 변비. 이게 습관성 변비. 그래서 이 검사를 해보면은요. 검사를 해보면 이 물리적인 욕구 충족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이런 이 변비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신경성 소화불량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에 따라서 그 아이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바로 그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인성의 5대 기질에 있다. 그래서 정직성은
바로 본능의 욕구, 특별히 물리적인 욕구에 의해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지성을 어떻게 지도하는가, 그 지도 방향은 이 물리적인 욕구 충족, 또 영양 보충을 잘 시켜주는 게 좀 중요하죠. 지금 먹을 것이 너무 많은 풍부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영양 상태가 불균형해서 그래서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거든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욕구 충족 미흡 또 불가시에 이러한 그 정직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칭찬, 애정, 인정, 격려해 주는 거.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그런 자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높여주게 되면은 이 정직성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 또는 창조적 또 의욕을 억압하는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해소시켜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의 보람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 보람. 어떤 보람을 느끼면요, 의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 성취욕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람을 갖도록 지도해주고 사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지도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성은요, 책임성입니다. 책임성인데요. 이 책임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정신적인 욕구 충족입니다. 정신적인 욕구 충족. 그러니까 정신적인 욕구, 바로 이 충족은 또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창조적 성취 의욕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즉 뭔가를 자꾸 성취하고자 하는 의욕.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정신적인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적인 욕구 충족은 뭐냐?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는 거. 여러분 이런 책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하는 그 칭찬. 그 칭찬과 인정은 뭐가 다를까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칭찬을 보통 해주잖아요. 그런데 인정은요, 잘할 수 있게 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인성, 또 그 아이의 어떤 강점, 이런 것들을 지지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인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정신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욕구가 정말 필요한데요. 요즘에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치돼 있고 그냥 공부는 학교 끝나면은 학원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정말 심각하고요. 그리고 그래도 좀 생활이 안정돼 있는 데는요, 어머니가 또 그냥 학원에 아이들 데려다 주고 그러면서 그냥 햄버거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정말 대학 입시라고 하는요, 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강박관념을 엄마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 대학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정말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아이가 잘하고 있는 강점을 끌어내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 책임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책임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책임성을 결핍시키는 또 한 가지 요인이 뭐냐면요, 과잉보호예요. 과잉보호. 요즘에는요,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나아졌지만, 그런데 인구는 절벽이에요, 지금요. 자녀가 하나, 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자녀들을 과잉보호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결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보람을 상실하게 될 때,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 보람을 상실하게 될 때 책임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의욕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상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보상 기제. 적절하게 보상해 주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예. 또는요, 자신의 욕구 기대치가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책임성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또는 부모가 지나친 간섭과 구속을 하게 될 때, 그때 이 책임성이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등급별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 책임성이 아주 최우수 A 플러스 A 등급은요, 매사에 철저하고 세심합니다. 이 책임성이 높다 보니까 매사에 철저하고 세심합니다. 그래서 이 HI의 진단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 결과를 딱 보면요, 이 아이의 마음이 다 보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지. 그래서 그것을 딱 판독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요,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쪽집게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그래서 부모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제가 HI의 이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할 때는요, 꼭 부모님 같이 오라고, 특별히 아버지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 따로, 또 어머니 따로, 그리고 그 아이 따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 매사에 철저하고 세심합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준비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 책임성의 이 등급이 높은 그런 아이들은요, 계획적이고 준비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와 결과를 추구하는 성취력이 우수해요. 뭔가를 자꾸 성취하고 싶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죠. 그래서 성취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수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인터뷰를 방송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대에 수석 합격한 그 학생인데, 그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방학이 싫대. 왜냐면 시험을 안 보잖아요, 방학 때. 시험을 전교 1등 하면, 그러면 말이죠. 역시, 하고,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자기의 그런 가치를 인정해주고, 참 그런 것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하게 되고, 결국은, 서울대학교 수석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성취욕, 책임성이 아주 높은 그런 학생들의 성취력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B씨는 이게 반반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철저한 계획적인 그런 면이 부족하고요. 또 의무감은 있으나 스스로 판단해서 실행하는 그 실행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끈기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끈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정신적인 욕구 충족에서 나온다라고. 이 정신적인 욕구 충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자기 존재 가치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될 때 거기에서 엄청난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버텨낼 수 있고 끝까지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책임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떨어진 그 학생들을 보면, D2등급에 있는 학생들 보면 매사에 흥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을 보면요, 생각의 폭이 아주 좁아요. 그리고 아주 게을러요. 일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하고요, 계획적인 면과 준비성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D등급과 2등급을 맞은 그런 학생들은 특별한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덕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그 전에 지도 방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책임성의 지도 방향은요, 아까 말씀드린 적절한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 부모들이 아이들의 성적에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가 이 강의를, 인성 강의를 특별히 구청에서 많이 했는데요. 어떤 때는 제 강의를 들으면서 부모들이 막 울어요. 왜 우냐 하니까 바로 아이의 문제인지 알았더니 내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 아이들이 이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런 부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 부모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성적에 신경 쓰지 말라. 어디에다 신경을 쓰냐?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그럼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은요, 바로 이 인성이에요. 이 8가지의 인성. 특별히 인성의 5대 기질은 자아와 초자아와 그리고 본능, 그리고 감정과 정서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아이가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를 사줘라. 그리고 사진을 마음껏 사진을 찍게 하고, 그리고 사진 전시회를 집에서 열어줘라.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초대하고, 담임 선생님도 초대하고, 친구들도 초대하고, 피자 한 8판 시켜가지고 애들 주면서, 그러면 이 아이는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이 아이가 의욕이 높아지게 되고, 바로 그것이 이 아이가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공부할 수 있는,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사진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이제 대학에 가야 되고, 사진학으로 내가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람을 느끼도록 성취 동기를 갖고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했을 때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는 거. 너가 엄마 딸이라고 하는 것이, 엄마 아들이라는 것이, 엄마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존재를 기뻐하는 말을 해주고, 그럴 때 바로 이 아이의 책임성은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만족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버텨낼 수가 있고요. 끈기가 있게 됩니다. 끈기가 있어야죠. 책상에 앉아가지고 끈기가 있어야지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협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협동성은 인성의 5대 기질 가운데 무엇과 연결된다고 했죠? 네, 자아입니다. 자아. 이 협동성은요, 자기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자기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도. 그 단체 생활에 잘 참여하는 그런 정도. 또 객관적인 사고의 폭이 넓은 사람들은요, 협동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사고의 폭이 아주 좋은 사람은요, 협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장 과정에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신경질적이면, 그러면은요, 이 객관적인 사고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가슴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가변성이 높은 어머니, 바로 이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생각의 폭이 넓어요. 생각의 폭이 넓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바로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게 하는 어떤 힘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협동성의 이 결핍의 요인이 바로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포용력이 부족할 때, 또 히스테리적이고 신경질적이고 굉장히 극단적이고 가변성이 적을 때 이것이 결핍되는 거죠. 직장에서는요, 특별히 그 상사,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할이 바로 이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게 된 경우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히스테리성이 강한 상사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것이 그 직원으로 하여금 이 공동체 의식을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등급별 상태 판독을 보면요. A 플러스 A, 최우수 등급, 최우수 등급은요, 객관적 사고의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 협동성의 점수가 90점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은 객관적인 사고의 폭이 넓다.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죠? 엄마가 굉장히 포용력이 넓은 엄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그리고 이 아이는 공동체 의식이 좋고요. 대인관계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B씨는요, 어떤 때는 이해력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부족하고, 어떤 때는 대인관계가, 어떤 때는 굉장히 좋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안 좋고, 이렇게 되고요. 또 역사의식,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이었다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D등급과 E등급은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폭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 굉장히 고집스러운 게 좀 강하죠. 이해심이 없고 대인관계가 아주 불안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요, 이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불안이 내재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히스테리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불안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점점 더 폐쇄적이 돼버립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지 않아요. 제가 이 협동성 HI 진단 검사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 상담을 하게 될 때, 이 협동성이 아주 낮은 그런 아이들은요, 엄마하고의 관계를 제가 물어보잖아요. 엄마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만큼 이 자아의 성숙에 어머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 방향은요, 이 객관성의 폭을 넓혀서 이해심을 갖도록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평양보다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는 그거예요. 아이가 잘못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체벌하는 거는 아버지가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엔 엄마가 해요. 엄마의 역할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아버지는 기준을 가지고 그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아버지의 역할인데요. 요즘에는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냥 그 역할을 대신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인성의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직장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불안과 그 두려움, 불안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공동체 의식 갖도록. 그래서 특별히 역사를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이해심이 넓어지게 하는데 중요한 게 역사교육이에요. 역사교육. 그러니까 역사적인 다양한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또 그 결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려성인데요. 이것도 자아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배려성도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독자적인 해결력. 그러니까 자주성,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의견 주장의 자신감, 자기의 생각을 아주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배려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될 때 여기서부터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자,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배려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려성이 떨어진 이유가 뭐죠? 부모로부터 지나친 간섭, 그리고 구속을 받을 때 이 배려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머니의 가변성이 부족할 때, 과잉보호와 또 이 성급한 기대. 제가 그 부모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성급한 기대가 자녀를 망친다. 자녀의 미래를 망친다. 부모가 그 아이의 미래를 조각을 하고 그 조각된 대로 그 아이를 이끌어가는 거, 이거 멈춰야 된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치 있고, 그리고 독특하고, 그리고 탁월한 아이거든요.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 아이가 잘하는 강점을 드러내주고 그것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바로 이 가변성,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자아는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토론식 교육이죠. 그러니까 판단 금지. 어떤 이야기든지 다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생각이든지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정 환경, 학교 환경, 그게 되어질 때 배려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배려성이 좋아지게 돼요. 부모나 직장에서요, 상관이 지나치게 엄격을 하는, 또 실착행위, 실수했을 때 용납하지 않고 막, 이렇게 될 때 이 배려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배려성의 그 등급별 그 상태 어떻게 판독하는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A 플러스 A 최우수 등급은요, 뭐예요? 자신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이 HI 진단검사를 딱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자신감이 있는 애들은 A 플러스, 특별히 배려성의 A 플러스 A. 그러니까 배려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자신감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관적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자발적인 행동이 아주 우수해요. 그러니까 시켜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기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배려성 점수가 너무 높아요. 다른 점수는 낮아요. 근데 이 검사를 딱 해보면요, 다른 점수는 낮은데 배려성 점수만 높은 경우는 이거 문제예요. 이건 고집스러운 면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판독 기법이 참 중요합니다. 판독을 하고, 이 아이의 상태가,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거 중요합니다. 자, BC는 뭐냐면 바로 보통이죠. 자, 독자적인 의식. 독자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낼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의타심, 독립심이 타서 있어요. 어떤 때는 막 남을 의존하는 의타심이 있다가, 또 어떤 때는요, 아주 독립심을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주성이 있다가 없다가 이래요. D하고 E 등급은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의타심이 아주 많아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소극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특별히 이 배려성이 낮은 아이들은요, 내성적인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육을 수용하는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는요, 이 공부, 특별히 이 성적과 이 배려성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좋아야지 학습력이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지도 방향은요, 보상 기제를 강화하고 칭찬,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대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요, 부모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내 아이다, 소유의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갖다가 조정하고 아이들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배려성이 떨어집니다. 정말 이 아이는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잖아요.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해주는 거.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자신감을, 그럼 좋아하는 걸 해서 성취감을 갖게 하는 거, 또 굉장히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00만 불짜리의 말, 그 아이의 존재를 기뻐하는 말. 제가 한 4개월 전에 신문에 제가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의 그 미래를 좋아지게 하는 100만 불짜리의 부모의 말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 칼럼에서 바로 존재를 기뻐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쓴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너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너가 내 딸이라는 것이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이게 존재를 기뻐하는 말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거죠. 지나친 간섭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부여해 주는 거, 직접 체험하게 하는 거, 직접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거,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중성인데요. 이 존중성은 초자, 높은 도덕성과 양심과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규범과 질서예요. 그래서 규범과 질서를 지키려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존중성의 점수가 높은 아이들은요, 규범과 질서를 지키려는 그런 그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버지의 엄격성이에요. 아버지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갈 때도 내 자신이 흐트러진 모습들을 좀 다 교정하고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하고 친구처럼 같이 함께 하면서도 특별히 이 불의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말 그 의롭지 못한,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때는 엄격성.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한, 옛날에 우리나라 정말 전통 가훈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위한 십계명을 만들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핍 요인은 이 양심의 엄격성을 상실하는데, 이게 아버지의 엄격성이 부족할 때 그 아이의 양심의 엄격성이 상실하게 되고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이 존중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존중성을 나빠지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본능적인 그런 욕구나 또 이성의 지나친 가변성. 그러니까 태평양보다 넓은 가슴. 그런데 그것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나 지나친 가변성으로 인해서 양심이 엄격하게 통제가 되지 못할 때, 특별히 아버지의 생활 규범이 불규칙해요. 생활이 무질서하고요. 잦은 직업 변동, 그리고 음주,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존중성을 떨어뜨린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이 등급별 상태를 보면요, A+A는요, 약속 규칙을 철저히 이행하고요.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요. 또 재반 규범을 폭넓게 잘 이해하고 잘 준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은 점수가 낮은데 이 존중성만 높은 경우는요, 다소 결벽 증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성의 8개의 그 덕목 가운데 하나가 월등히 높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잘 판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요, 재범 규범을 지키는 편인 거죠. 지켰다가 또 안 지킬 때도 있고, 윗사람의 말을 잘 들을 때도 있고, 또 안 들을 때도 있고, 그게 이제 B, C이고요. D, E는요, 규범을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규범을 아예 무시해요. 그 윗사람의 그런 그 권위, 이 권위를 굉장히 무시하죠. 윗사람에 대한 불신감, 이런 게 참 많아요. 이건 아버지로부터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신, 아버지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지게 될 때, 그때 저항의식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럼 그 저항의식이 불량한 태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우유부단하고 멋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등급과 E등급은 특별한 전문가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해요. 이 존중성에서 중요한 건 아버지, 또 공동체의 그 리더들이 특별히 기준이 있는, 질서가 있는 이 엄격성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땅에 태어나서 부모,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그런 인성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어머니 역할과 아버지 역할은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주위 환경을 잘 정돈하고 질서 있는 가정 환경, 사회 환경, 이것도 존중성에 또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요. 객관적인 규범과 질서를 폭넓게 수용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외부의 엄격성이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 그 엄격성이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함임을 잘 설명해주고 이렇게 이해시켜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통성인데요. 이 소통성도 초자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소통성은요, 공동체 속에서 통솔력, 설득력, 그리고 어휘력, 이 어휘력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통성은요, 내성적인 성격, 또 외성적인 성격과 또 연관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결핍하는 요인은요, 어머니의 왜곡된 생활지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엄격성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실착 행위를 했을 때에 그것을 올바로 바로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고, 또 아버지의 역할은 아이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주고,
이런 게 아버지 역할이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아버지가 뭐 회사 일을 너무 하고 사업 일 너무나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 일을 못하니까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곡된 생활 지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아이들이 굉장히 주눅들게 됩니다. 엄마로부터. 엄마는 좀 태평양보다 넓은 가슴을 가지고 안아주고 포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역할을 엄마가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말이야 꾸중하고 화내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부 소심해지고 더 내성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피해 의식이 잠재되어 있을 때 그때 바로 이 소통성이 점점 결핍되게 되는 거죠. 또는 아버지의 내성적인 성격이 전이되었을 때 또 이제 이 소통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칭찬보다는 책임을 묻거나 지나치게 엄격해서 그 실수를 이해하려고 들지 않을 때 그때 소통성이 결핍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소통성의 그 상태 판독은요. 특별히 이 소통성이 좋은 분들은 지배의식이 있어요. 통솔력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쾌활한 성격을 갖고 있고요. 활동적이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B등급과 그 C등급은요. 다소 소심한 성격을. 그래서 소심할 때도 있지만 또 대범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또 자기 표현력이 다소 부족하기도 하고 또 때는 표현을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B씨는 보통입니다. 활동이 적극적일 때도 있지만 적극적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지도력도 마찬가지고요. D는 실수나 잘못을 지나치게 의식을 해요. 내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화살표를 자기한테 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폐쇄적이 되고 내성적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표현력, 자기 표현력, 어휘력,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나서는 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예. 그래서 지도자 역할에 굉장히 공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분들은 실수나 잘못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도록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다. 실수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가 있다. 이거를 이제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지적하고 꾸중하기보다는 말이죠. 타이르고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해 주는 거. 그래서 아버지나 상사 기업의 민주적인 리더십이 정말 필요하고요. 신뢰감을 부여하는 거 중요하고요. 자신의 의도들의 행동을 표현하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 또 사랑관계의 불편한 원인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해소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인데요. 예는 감정과 연결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동이 직접적인 이 감정이 좋아지면은요, 이 동기가 긍정적이 되죠. 그 긍정적인 동기가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감정이 나빠지게 되면은요, 이 동기가 부정적이 되고요. 그럼 부정적인 또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를 결정하는 동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결핍판의 요인은 뭐냐면 확대된 자극, 그리고 축소된 자극, 이것도 문제죠. 10을 잘못했는데 막 100을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100을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죠. 막. 이렇게. 그리고 뭐 5 정도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이게 축소죠. 그러니까 확대된 자극이나 축소된 자극을 하게 되면요. 감정이 불쾌해지게 됩니다. 감정이 불쾌해지게 되면 감정이 억압되게 됩니다. 감정이 억압이 되면요. 신경성 질병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걸 신경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불쾌감의 반복적인 그런 체험이 무의식에 축적됐을 때 감정이 결핍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질병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요, 이 아이의 감정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감정의. 그러니까 얘를 보게 되면 얘가 높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A예요. 감정이 아주 순수한, 그리고 침착하고 능동적인 행동을 하고요. 3으로 감지하는 상태가 아주 정상적입니다. B씨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D2는요 감정 상태가 억압되어 있는 상태예요. 억압. 그래서 신경계통이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D2 등급은요 이 질병, 신경성
떠치며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다든가 막 두통이 심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예의를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자극, 포용해주고 수용해주는 것들이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기 중심의 생각을 상대 중심으로 전하는 상대 입장에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예상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효인데요. 이 효행, 자, 우리나라 동방 예의지구로서 특별히 효를 굉장히 강조하는 민족이잖아요. 이 효는 정서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정서의 안정, 정서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효행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서는 특별히 인식과 사고예요. 인식.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느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느냐, 자, 이거에 따라서 태도가 불량하기도 하고 태도가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대감이 크게 상실됐을 때 이 효가 나빠지게 됩니다. 기대감이 크게 상실되었을 때. 이게 결핍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본능적인 욕구, 소유욕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 소유욕이 강한데 이거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게 될 때, 그때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 정서가 불안해지게 되고 그것이 효에 연결되게 된다. 그다음에 자존심 또 인격의 손상을 받을 때, 그럴 때 바로 이 효의 그 인성이 결핍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상태별 그 판독을 보면요, A+A 최우수 우수는요 정서가 안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라 HI의 진단 검사를 해보면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점수를 통해서 A+A다. 이 효의 인성이 그건 정서가 안정되는. 그래서 성실한 사고와 실제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요. 판단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판단과 행동이 우수해요. 근데 B씨는 정서가 비교적 안정돼 있어요. 어떤 데 불안할 때도 있지만 어떤 데 안정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소 주의가 산만하고 쓸데없는 공상을 하기도 합니다. 또 D등급, 2등급일 경우는요, 이거는요 심각해요. 정서 상태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정서는 안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서가 불안하면요, 이 불안이 계속되면요 정서가 결핍되고요. 정서가 결핍되면은 이 정서가 분열됩니다. 그게 정신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대망상, 피해망상, 자폐증,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정서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정서. 자, 그래서 이제 정서와 연결되는 이 효는 정서 불안의 요인을 찾아 해소한다. 우리는요, 그 어떤 그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근원적인 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바로 정서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정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정서가 안정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 정서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극단적인 말이에요. 단순하고 극단적인 말. 이것은 정서를 불안하게 말해요. 네. 특별히 부모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서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한 번은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이 학생이, 결석을 한 거예요. 결석을 했는데 학교를 갔어요. 근데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3일을 결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따귀를 때리면서 막 그 아이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극단적인 충격을 준 거죠. 그때부터 이 아이가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이 극단적인 거, 단순한 말, 극단적인 거. 그런데 반대로 정서가 안정되려면요, 바로 극단적이고 그리고 단순한 그게 아니라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드러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특별히 교사들 그리고
어머니는요 부드럽게 말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양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양성. 다양성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숲이죠. 예, 거기에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예, 이 다양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들도 굉장히 그 정서가 불안한 엄마들은요 단순하고 아주 좀 과격한, 예, 극단적인 말들을 하는데, 정서가 안정되어 있는 엄마들은요 다양하게 말하게 됩니다. 다양하게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 간식을 이제 사과를 깎아 가지고 가서 야, 이거 먹고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엄마는요 다양하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농수산시장에 가가지고 이 예쁜 사과를 걸렸거든. 그리고 이것을 잘 씻고 깎아서, 그러니까 그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그 간식을 주는 것,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정서를 안정시키고 불안하게 하는 거하고 이 효과를, 그래서 정서의 불안의 요인을 잘 찾아가지고 해소해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현실을 중시하도록 지도하고, 또 환상과 공상을 없애도록 하면서 실제적인 사고를 하도록. 정서가 불안하면요 이 현실과 이 상상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과대망상이라는 정신증에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효행은 바로 이 정서 안정과 관련이 있다. 자, 지금까지 인성의 그 8대 덕목, 이 8대 덕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덕목을 진단한 결과를 어떻게 판독하는가, 그 판독하는 그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판독 기법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그래서 올바른 인성 지도, 올바른 인성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